안녕하세요. 저는 가천의대 정한입니다. 제가 신장학에서 비뇨기과 총론을 여러분들과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슬라이드는 이제 플립러닝을 위해서 제작된 사전 슬라이드입니다. 비뇨기과 총론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비뇨기과 총론은 비뇨기계 질환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이 어떤 게 있는지, 또 감별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 비뇨기과. 비뇨기과 뭐냐? 비뇨기과는 비뇨기과의 다른 이름입니다. 비뇨기과가 이제 비뇨의학과로 이름을 바꿨죠. 어, 그럼 이제 이전에 비뇨기과 또는 비뇨의학과는 어떤 질환을 다루느냐? 비뇨기계라고 하면 소변을 만들어내는 신장, 예? 그리고 소변이 방광을 흘러내리는 요관, 요관이 이렇게, 그리고 소변이 저장하고 배출하는 방광, 예? 이런 비뇨기계, 그리고 이제 요도, 또 이제 남성 생식기계, 전립선, 그 다음에 고환, 이런 쪽을 다루는 질환을 다루는 그런 과입니다. 비뇨기계에서 전신 증상이 생긴다면 발열이 있을 수 있고요. 발열은 염증 질환이 있다면 흔히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체중 감소. 체중 감소는 뭐 비뇨기계 종양이 있으면 흔하게 나타날 수 있겠고요. 전신 무력감, 뭐 신기능 저하가 많이 있거나 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겠고, 또 발육 저하, 소화에서 신기능 저하가 있거나 염증이 반복되는 그런 선천 질환이 있다면 역시 발육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뇨기계 전신 증상으로 이제 동통을 볼 수 있습니다. 동통에서 중요한 건 이제 동통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위치에 따른 원인 질환이 뭔지.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연관통입니다. 연관통, 레퍼드 페인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 결석이 있을 때 결석이 콩팥에서 소변이 이렇게 방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 근데 결석이 있는 위치, 상부 요관에 결석이 있느냐, 또는 중부 요관에 결석이 있느냐, 또는 하부 요관에 결석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레퍼드 페인, 연관 통증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연관 통증을 좀 알고 있다면 그 통증 부위를 추정해서 이런 상부 요관의 결석인지 아니면 중부 요관의 결석인지 아니면 하부 요관의 결석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겠죠. 비뇨기 질환으로 이런 측복통으로 응급실에 오는 많은 환자들은 오심과 구토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비뇨기 질환인지 모르고요. 소화기계 질환인 줄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응급실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착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장염이나 이런 쪽에 대한 검사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중에 비뇨기 질환으로 판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비뇨기 질환이 있으면 왜 이런 위장관 증상이 생기는가? 어? 이런 그 발생 기전들을 우리 강의록 중심으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뇨기 증상의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이 로우 루미나 트랙 심텀이라는 겁니다. 이 약자로 L, U, T, S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러츠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하부요로 증상을 분류를 할 땐 저장 증상, 그 다음에 배뇨 증상으로 나뉩니다. 방광은 두 가지 증상을 다, 두 가지 기능을 다 잘해야 합니다. 저장 기능이 잘 정상이어야 되고, 이 배뇨 기능이 정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기능이 망가져 있으면 이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저장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 그 다음에 배뇨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대부분 다 이해가 쉬울 텐데, 디무직, 유라이 테넌스무스. 이게 뭐냐? 소변을 보고 나서, 본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본 것 같지 않은 거. 그러니까, 계속 말해온 거죠. 본 것 같지 않고. 예, 요걸 유라이 테넌스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뇨 증상에서 혹시나 좀 이야기 있는 게, 글쎄요, 터미널 드리블링? 소변을 보고 나서, 뒤처리를 충분히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바지를 입고 걸으면 금방 소변이 요도를 통해서 나와버리는, 요걸 배뇨 후 지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증상들은 아마 읽어보시면 무슨 증상인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저장 증상이고 어떤 게 배뇨 증상인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야 저장 기능이 망가졌는지 배뇨 기능이 망가졌는지 파악할 수 있고, 저장 기능이 망가졌다면 저장 기능을 되살려주는 약을 쓸 수가 있을 거고요. 배뇨 기능이 망가졌다면 배뇨 기능을 되살려주는 약을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기본 진료 수행 지침에서 안내하는 비뇨기 증상은 모두 7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증상들이 환자들이 호소하게 되는 거죠. 줄었어요, 많이 봐요, 자주 봐요, 빨개요, 아파요, 약해요, 세요. 예, 세요까지. 자, 7가지입니다. 자,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강의록에서 기술이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시죠. 소변량이 줄었어요. 보시죠. 이제 예문입니다. 72세 남자입니다. 평소에 전립선 비대증이 있었고요. 연전 감기약을 먹었어요. 감기약. 예, 감기약. 아주 중요하죠. 감기약. 감기약을 먹었고, 그러고 소변량이 줄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체온도 정상, 맥박수가 약간 높긴 하고, 그 다음에 구간전망이 약간 말라요. 요 아랫배 방광 부위에 앞통을 동반한 종물. 이, 앞통을 동반한 종물. 이 앞통을 동반한 종물이 뭘까요? 앞통을. 보통 이제 이렇게 아랫배 부위에 앞통을 동반한 종물이 있다. 그럼 여기 이제 방광일 수 있습니다. 방광. 그럼 이제 이렇게 앞통을 동반한 종물이 방광이라면 방광에 도대체 몇 cc의 소변이 찼을까요? 자, 그러면 이 환자는 왜 소변을 못 보게 됐을까요? 감기야. 이게 힌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변을 많이 봐요. 소변이 많이 본대요. 자, 볼까요? 75세 남자입니다. 이 환자, 감기약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 소변이 안 나와. 요폐가 온 거죠. 그래요. 맞아요. 앞에 슬라이드에서 감기약 때문에 소변이 안 나오는 요폐가 생겼어요. 자, 이제 돈요간을 넣었죠. 그리고 퇴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변이 갑자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다가. 그리고 환자는 심한 탈수.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요폐가 발생한 이후에, 예? 소변줄을 넣었을 때 요폐가 풀리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소변량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이런 현상 말고도 소변을 많이 보는 비뇨의학계 어떤 비뇨기계 질환들이 많이 있죠. 이 환자는 이제 요폐 때문에 소변줄을 넣고 나서 소변량이 갑자기 증가된 거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가 나타나는 원인이 오스모틱 다이우레시스라고 해서 삼투성 인용 때문에 이렇게 소변량이 증가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소변이 적게 나오고 많이 나오고에 따라서 양에 의해서 그 양을 가지고 우리 이제 증상을 나눌 때요. 2500cc 이상 배뇨되면 그러면 이제 그걸 저희가 단뇨라고 불리고요. 400cc 이하 배뇨되면 소변 감소증, 핍뇨라고 불리고요. 소변이 안 나오는 걸 우리 무뇨라고 그래요. 각각의 예들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수분을 아주 많이 먹어서 이렇게 소변을 많이 볼 수도 있고 병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밖에 수분을 적게 먹어서 소변을 적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병이 있어서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소변이 안 나오면 아시다시피 FENA를 계산해서 이것이 레날 타입인지 프리레날 타입인지 포스트 레날 타입인지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변을 자주 볼 때 우리 비뇨 의학과에선 방광 장애인지 아니면은 아예 소변을 보는 배출 능력에 장애가 있는지 판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판단할 때 소변을 자주 본다 그럴 때 우리가 요루 속도 검사를 합니다. 요루 속도 검사를 하면 이제 소변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나오는지 아니면 이제 소변이 제대로 못 나오는지 속도가 떨어지고 중간에 끊기는지 이런 변기 모양 기계에다 소변을 보면 그래프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잔뇨입니다. 잔뇨. 잔뇨가 아주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소변을 100cc씩 1시간 한 번씩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환자한테 소변을 자주 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을 쓰는 게 맞는지 아니면 소변을 더 잘 보도록 해주는 약을 쓰는 게 맞는지 그걸 결정하는 게 잔뇨예요.
1시간에 100cc 소변을 보면 나타나는 증상은 소변을 자주 봐야죠. 근데 잔뇨가 없다 그러면 이 환자는 방광의 저장 능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 능력을 늘려주기 위해서 약을 써서 소변을 자주 보지 않게끔 도와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 1시간에 100cc 소변을 보는 환자가 잔뇨 초음파를 했는데 잔뇨가 200cc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잔뇨가 많은 거잖아요. 이런 환자한테 이제 소변을 자주 보지 않도록 해주는 약을 쓰면 오히려 잔뇨가 늘어납니다. 이런 환자는 이제 배출 능력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잔뇨로 구분하는 거예요. 배출 능력에 문제가 생기니까 환자한테 소변을 어떻게 하느냐? 잘 볼 수 있도록 방광을 짜주는 약을 우리가 써야 되겠죠. 방광을 수축을 강화시켜주는 약. 그런 약을 써가지고 소변을 더 잘 보게 해줘야만 하는 겁니다. 소변이 빨개요. 혈뇨죠. 혈뇨의 원인들은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소변 볼 때 아파요. 뭐 감염이나 폐색 같은 게 있으면 소변 볼 때 아픕니다.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 신우신염 같은 간염증이 왔을 때 보통 이것이 septic 컨디션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유해 유린 컬처를 하고 대부분의 약을 씁니다. 트리메스프림하고 설퍼맥사졸의 조합을 쓰거나 아니면 플로르키놀론의 약을 쓰죠. 한 10일 정도 약을 써가지고 잘 듣는다. 그러면 이제 그 치료를 계속 지속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약을 썼는데 72시간 내에 좋아지질 않는 거예요. 계속 좋아지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이 환자는 조사를 해야 돼요. 좋아지지 않는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입원해서 혹시 컬처가 안 듣나? 저항을 갖고 있나? 또는 이렇게 안 듣는 만한 다른 이유가 있나? 앱세스가 생겼나? 또는 소변이 잘 배출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나? 소변을 잘 배출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냥 두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들을 해야 된다. 그 기준이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적어도 3일 내에 좋아지지 않으면 이러한 조처들을 취해야 돼요. CT를 찍든 확인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처를 7일 이내에 좋아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가서 해야 된다.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변 줄기가 약하는 뭐 비뇨기 증상 많죠. 결석, 협착, 요폐, 신경성, 소변이 새요. 소변이 새는 걸 우리가 요실금이라고 그러거든요. 요실금. 불수의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 소변이 새는 걸 얘기하는데 이 요실금의 타입이 모두 네 가지로 보통 타입을 나누기 때문에 그 네 가지 타입을 좀 어떤 타입이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원인에서 그런 타입들의 요실금이 생기는지.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강의록을 보고 한번 공부를 해 보세요. 자, 비뇨기계 신차 질환은 크게 콩팥 검사, 그다음에 방광 검사, 응낭 검사, 그다음에 전립선 직장 수지 검사 등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검사들, 뭐 우리 보통 시진, 촉진, 타진, 청진, 뭐 투과조변법. 콩팥도 투과조변법을 합니까? 예, 콩팥도 투과조변법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방광 검사는 이제 만져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아랫배가 아프면서 동물처럼 만져지면 대략적으로 뭐 1000cc 정도의 그런 요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1000cc. 뭐 방광이 1000cc라 그러면 놀라겠지만 실제로 1000cc까지 찬 그런 방광을 저희는 종종 봅니다. 그리고 음낭검사는 투과종합법이 아주 기본적인 검사법이 되겠고요. 전립선 직장 수지 검사는 이제 항문을 통해서 직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는 검사로 이제 전립선이 어느 정도의 경도를 갖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전립선에 단단하게 뭐가 만져지면 이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컨트라인디케이션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직장 수지 검사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내용도 강의록과 그 다음에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